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올해 미 증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고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우리 국내 증시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박문환 이사와 함께 선진 증시들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중간 부분이 살짝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다 싶으시면 서론과 결론 부분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는커녕 올해 최고가도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보다 앞서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먼저 찍었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주요 공장들의 해외 이전, 그리고 인구의 감소 등 때문에 다소 올해는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대부분의 증시가 매우 좋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올해 미 증시가 이렇게까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 누구도 하지 못했었죠. 심지어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아니, 침체라더니 주가는 너무 강하네요 라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죠 라고 답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 끝에 찾아낸 이유가 고작 SVB 사태와 추가 유동성의 공급이었습니다. 매트킹 전 시티그룹 전략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QT를 통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크기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사실 중앙은행들이 은행 준비금 확장을 허용해서 시장과 경제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작은 양적 완화가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경제나 기업 이익의 전망이 그닥 좋지 않았을 때도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은행 준비금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분명 연준은 QT, 즉 양적 긴축 중에 있습니다. 매달 연준 자산을 최대 950억 달러씩 털어내면서 시장에 있는 돈들을, 유동성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을 동시에 했단 말인데 이건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매트킹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어요. 투자자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연준이 작년에 채권 자산을 9조 달러에서 7조 8천억 달러까지 줄인 사실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축소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아니라 미국의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1월 이후로 5천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데이터에 의하면 4월 이후로 영래포에서만 1조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증시를 지지하는 유동성 물결은 지난해 후반부터 시작됐는데 이는 딱 S&P 500 지수가 2022년 10월 바닥을 친 시점과 비슷하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움직인 것이다. 더 최근에는 연준의 영래포 프로그램의 자금 유출이 주요 동력이 되었다. 미니 양적 완화는 준비금 형태로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SVB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한쪽으로 하면서 은행 지준을 늘렸고 그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좀 이상하죠. SVB 사태는 미국에 국한된 사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주가는 독일이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설마 독일에서도 SVB 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분데스방크가 양적 완화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다 좋습니다. 결론부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상승 동력, 이 영래포가 거의 지금 소진 단계에 있거든요. 영래포 때문에 올랐다면 영래포 자금이 제로가 되면 주가는 상승을 접고 하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될 텐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매트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석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 그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이들은 영래포와 TGA가 뭐냐면 재무부 일반 현금 계정을 의미합니다. 요 TGA의 자금 유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위에 매트킹의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월 들어 열흘간 미국 유동성 확대라는 최근의 추세가 지속됐는데 영래포와 TGA가 이를 주도했다. 올해 지역은행 섹터의 자금 조달 압력에 따른 그 뒤따른 미국의 정책 충격 완화가 미치는 시간차 영향도 있다. 결과적으로 연말로 가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위험자산 퍼포먼스와 타이트한 신용 스프레드를 지지할 것이다. 12월 첫째 주에만 은행 준비금이 약 500억 달러 순증했다. 재무부가 채권 발행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1월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증시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지역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돈을 풀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에서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준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TGA 개입과 영래포가 관련되어 있고 1월까지는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영래포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근데 꽤 오래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영래포 기관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연준에서는 인프라 구축 법안이 당연히 국회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한정 돈을 찍어냈었지만 결국 조망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뽀개져 버렸고 결국 남아 돌아가는 시장 유동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래포 기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연준의 노인들이 무려 5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써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영래포를 가동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하게 남아도는 잉여 유동성들이 물가를 공격해서 급한 물가 상승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던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최근 들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적어도 한두 분기 안에 제로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거론해드렸던 매트킹의 주장이 맞다면 영래포 잔액이 제로가 된다면 증시의 상승도 멈춰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또 그렇게 된다면 시장 지준이 감소해서 QT, 즉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 영래포 기관은 시장에 남아도는 유동성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당시 비정상적인 잉여 유동성을 흡출해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영래포 기관이 돈이 쌓여 있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지금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죠.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당연히 자산과 부채로 구성됩니다. 자산에는 QT 대상물, 그러니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 MBS가 있고요. 그리고 미 국채, 트레저리 반드가 있습니다. 부채 계정에는 재무부 현금 계정, 앞서 말씀드렸던 TGA가 있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그리고 영래포입니다. 자, TGA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준의 QT가 지속될수록 지준금이나 혹은 영래포가 감소하는 구조라는 말이죠. 셋 중에 하나가 감소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영래포가 감소해야만 됩니다. 시장의 지준은 일단 논외로 하고 TGA 계정에 있는 현금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어요. 지난 6월 부채 협상이 타결됐죠. 그 이후로 QT가 진행되는 동안 연준이 들고 있던 미 국채가 대략 4천억 달러가 감소했고 MBS는 1천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6천억 달러의 TGA 계정 증가가 있었죠. 부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재무부가 돈을 축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빠르게 빈 곳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6천억 달러가 증가한 겁니다.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역시 3천억 달러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줄여야 될 곳은 오로지 영래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래포에서만 고스란히 1조 4천억 달러의 감소가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순전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일 뿐 영래포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주가가 빠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조만간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소식에 MMF가 영래포에 있던 돈을 빼서 TB를 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영래포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겁니다. 영래포는 하루짜리잖아요. 그런데 T빌은 짧게는 4주에서 52주까지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정석대로 듀레이션을 좀 늘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동안 QT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최대 950억 달러, 연간으로는 대략 1조 달러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TGA 잔액은 11월 말 현재 7,500억 달러, 재무부 목표액에 거의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1,000억 달러 안팎일 겁니다. 현재 은행들의 지준금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여기에 영래포가 대략 1조 2천억 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4조 7천억 달러가 실질적 지준입니다. 연준이 판단하는 최소 지준의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인데요. 거의 정상치 대비 2배나 더 많은 지준이 시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시장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고 이를 빨리 줄여내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양적 긴축은 앞으로도 계속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다소 일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양적 긴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죠. 지금까지 어려운 말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를 억지 춘향이식으로 찾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침체라고 강조했었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전고점을 훌쩍 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어려운 말들을 잔뜩 늘어놓아서 아주 설명을 덮으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부터 다시 증시 상승 이유를 쉬운 언어로 또박또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만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죠? 중국과 한국 등 몇 개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 주변이거나 혹은 신고가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승이 지속력이 있는 대세 상승이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어요. 작년부터요. 바로 물가 효과 때문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한 다음 2만 원에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100% 올랐다고 해보죠. 이제 10,000원 하던 원자재는 2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회사는 고객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죠. 물론 고물가 시대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100%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합니다. 한 3만 원 정도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죠.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뚝 떨어지고 인플레 초기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고물가 시기 초기에는 주가가 절반까지도 조정을 보인 바 있었죠.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사람들은 높아진 물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급여도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 오르면서 이제 높아진 물가는 매우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10,000원 하던 것이 2만 원으로 오르면 같은 숫자를 소비하더라도 소비는 2배로 늘어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물가가 다시 하락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오른 물가는 영원히 오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뉴스레터 그랜트의 금리 관측자의 편집장인 짐 그랜트는 지난 화요일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영구적 화폐 가치의 손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한 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9%였던 것이 3%까지 내려갔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른 물가에서 3%가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6% 빠졌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오른 물가는 영원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달러 가치의 영구적 상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말을 감히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만 짐 그랜트는 매우 용감한 발언을 한 겁니다. 짐 그랜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곧 보게 될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현재 인플레는 결코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어버린 구매력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영구적 현상이다. 현대 통화 사이클에 그런 디플레이션은 없었다. 2020년 이후,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2020년 이후 영구적 구매력 상실이 10% 초반이며 앞으로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발언을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5만 원짜리의 가치가 4만 원 중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반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올해 주요 증시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이유가 한결 더 분명해집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회사도 2만 원의 원자재를 구매해서 가공한 후 이제 4만 원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결국 2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4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매출이 2배가 되는 만큼 이익도 주가도 2배가 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게 바로 물가 효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독일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다우지수가 따라서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건 SVB 사태로 인한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면 주가는 이미 오래전에 꺾였어야 정상입니다. 그보다는 물가 효과로 인한 화폐의 영구 가치 상실이 주된 이유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돈으로 주식을 사야만 하기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일 뿐이죠. 우리나라 증시는 앞서 거론해드렸던 3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야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등 선진 증시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야만 할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달러 가치의 영구 상실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후에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져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는 선진 증시들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독일 등 외국 증시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를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SVB 파산 사태와 연준의 영래포 프로그램의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유동성의 공급 확대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방문한 이사는 SVB 사태로 인한 미니 양적 완화가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면 오히려 주가는 이미 오래전에 하락 국면에 처했을 것이라며 증권가에서 주장한 이유는 증시 상승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한 이사는 화폐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물가 효과를 외국 증시 상승의 주된 이유로 이야기하며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더 많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며 생긴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